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끓여준 한약을 마시고 나서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 직전의 순간이 오히려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꿈에도 몰랐던 2억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제가 어떻게 가족의 배신을 이겨내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같은 이야기가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부산에 사는 박명순입니다.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가족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들 준혁이 아침밥 차려놓고 손자 손녀 등교 준비시키고 오후에는 다른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했죠. 한 달 벌어봐야 80만 원. 그것도 몸이 성한 날에만 일할 수 있었어. 그래도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비도 보태주고 손자들 학원비도 대주고 며느리 혜진이는 처음에 고마워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오늘 화장실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실 수 있어요? 저번에 친구들 왔을 때 변기 물때랑 타일 곰팡이 때문에 너무 민망했어요. 어머님,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아이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어머님, 손자들하고 놀아주실 때 너무 시끄러워요. 아래층에서 소음 때문에 항의 전화 왔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아, 내가 며느리에게는 무료 가정부구나. 가정부는 적어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저는 오히려 돈을 갖다 바치는 무료 가정부였던 거죠.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허리 디스크로 응급실에 갔을 때였어요. MRI 찍고 주사 맞고 진통제까지 처방받아서 집에 왔는데 혜진이가 현관에서 저를 맞으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님, 아프신 건 알겠는데 내일 애들 아침만이라도 간단히 챙겨주세요. 저는 예전부터 선약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제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일정만 중요한가 보구나. 바로 그 일주일 후였어요. 혜진이가 갑자기 다정해졌어요. 어머님,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특별한 한의원에서 어머님께 맞는 한약 지어왔어요. 검은 봉지에서 나온 한약을 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다니던 보국 한의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흰 봉지에 담겨온 거였거든요. 혜진아, 왜 다른 한의원에서 지어왔어? 어머님, 여기가 특수 약재 전문이래요. 값은 비싸지만 효과가 확실하대요. 그럴듯했어요. 며느리가 비싼 한약까지 지어다 주다니 그동안 제가 서운해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죠. 첫날 한약을 마셨는데 너무 쓰더라고요. 평소 먹던 보약보다 훨씬 썼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냄새도 났고요. 혜진아, 이 한약 왜 이렇게 써? 어머님, 쓴 게 약이에요. 좋은 약일수록 더 써요. 참고 드세요. 이틀째, 3일째. 한약을 마실 때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붙었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소화도 안 되고 밤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혜진이한테 말하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건 명현 반응이에요. 몸속 독소가 빠지는 거래요. 좋은 징조예요. 그 말에 저는 제 몸의 고통이 약이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정말 심각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눈의 흰자위가 완전히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손톱도 누렇고 소변도 진한 갈색이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구나 싶어서 급하게 큰 병원으로 갔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님, 응급검사 들어가야겠어요.
황달 증상이 너무 심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환자분, AST 수치가 정상의 30배인 1200이에요. ALT는 40배인 1600을 넘었습니다. 이건 급성 간독성이에요. 약물 유발성 간 손상 DILI가 확실합니다.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독성 물질 때문에 간이 거의 망가진 상태예요. 무엇을 드셨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약 공지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성분을 보더니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 하수오, 관중, 상기생. 이 약재들은 간독성이 심한 걸로 유명해요. 특히 중국산 하수오는 간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조합으로 만든 한약을 누가 처방했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준 한약이 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추가 검사를 하고 나서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환자분, 정밀 검사 결과 만성C형 간염이 발견됐습니다. 아마 본인도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이미 간경변 초기까지 진행됐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간단히 말해서 원래 간에 병이 있으셨는데 이번 독성 한약이 그걸 급격히 악화시킨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한약 때문에 숨어있던 병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혜진이의 갑작스러운 다정함, 비싼 한약, 그리고 2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2년 전 혜진이가 갑자기 종이 몇 장을 내밀더군요. 평소에 안 하던 애교까지 부리면서요. 어머님, 예전 가입하셨던 보험이 보장이 약해요. 제가 좋은 걸로 새로 찾아뒀으니 도장만 찍어주세요. 그때는 고마운 줄 알고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혜진이가 제 옛 보험을 확인하고 고액 진단비가 나오는 새 보험으로 바꿔치기 한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했어요. 제 보험 현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알려준 내용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고객님, 3대 중대질병 진단비 특약 2억 원에 가입되어 계시네요. 월 보험료는 83만 원이고 수익자는 아드님 김준영님, 며느님 최혜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83만 원. 며느리가 매달 83만 원씩 보험료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한 달에 벌어봐야 80만 원인데 어떻게 83만 원을 보험료로? 그럼 혜진이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을까요? 그 답은 며칠 후에 알게 됐어요. 혜진이가 저 몰래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놨더라고요. 신용대출 3천만 원.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간독성 한약으로 저를 아프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타려던 거예요. 혜진이 계획은 간단했어요. 제가 중대질병 진단을 받게 하고 2억 원 보험금을 타서 대출 갚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려던 거죠.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계산 못한 게 하나 있었죠. 저는 조용히 준비했어요. 먼저 보험회사에 가서 수익자를 변경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이름을 지우고 제 이름으로 바꿨죠. 그 다음에 진단서를 떼어서 보험금을 신청했어요. 만성C형 간염에서 간경변으로 진행된 중대질병 진단. 2억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됐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님,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이 이미 지급됐다는데 수익자가 우리 이름이 아니래요. 그 순간 혜진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어머님, 설마 수익자를 바꾸신 건 아니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응, 바꿨어. 내 보험인데 내가 수익자 되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럼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대출 다 갚았어. 내가 내 명의로 받은 3천만 원 대출 말이야. 그때 혜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님, 어떻게 그걸... 너 생각보다
내가 바보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독 먹이면서 보험금 타려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아들도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혁아, 너도 공범이지. 83만 원 보험료가 어디서 나오는 줄 몰랐니? 네 어머니를 죽여서 돈 벌려던 거 아니야?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선언했어요. 저는 병원을 꾸준히 다니며 간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아갔어요. 간염은 완치되었고 간경변 진행도 멈췄어요. 그 후 저는 남은 1억 7천만 원으로 동네 시장 근처의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명순이네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반찬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젊은 엄마들이 사장님 손맛이 진짜 좋다며 단골이 됐고, 어르신들은 여기 나물 무침이 집에서 만든 것 같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예전과 똑같지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누군가 눈치를 보며 하는 게 아니라 제 손님들을 위해서 정성껏 만드는 거죠. 한 달에 500만 원씩 벌어요. 예전에 가사 도우미로 80만 원 벌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저를 명순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존중해줘요. 혜진이와 준혁이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진짜 가족이었다면 저를 도구로 죽이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여러분, 혹시 가족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하며 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해요. 며느리가 준 한약 덕분에 저는 숨어있던 병도 찾았고 새로운 인생도 시작했거든요. 가족의 뿌리가 되려고 메말라 갔던 제 인생이 이제 수수하지만 고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